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자이언트TV 안에 있는 작은 코너 실리콘밸리의 혁투를 진행하고 있는 신현규 실리콘밸리 특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게 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요. 저는 그 이전에는 매일경제신문에서 주식 투자 영역을 담당하는 증권부 생활을 오래 했고, 경제부라고 해서 대한민국 거시경제를 다루는 부서에도 꽤 오래 있었고, 한국의 기업들을 분석하는 산업부에도 있었고, 기업의 경영 전략을 다루는 부서에서도 일을 했고, 국제기업을 다루는 국제부에도 있었고, 디지털 기업을 다루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관련 부서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 참 오래 일했네요. 네. 여튼 경력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부서 생활을 하고 실리콘밸리에 왔는데 서학개미 사태가 났더라고요. 사태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막 뭐 하루에 테슬라 주식을 한국 투자자분들이 뭐 1조 원씩 사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만큼 여기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매일경제 구독자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다 보니까 의외로 여기 있는 기업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뉴스는 마구 쏟아지는데 그 뉴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스스로 판단한다기보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친구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주식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 말을 믿고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가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 말리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뭐 새로운 트렌드일 수도 있죠. 네. 근데 확실하게 제 의견은 있어요. 진짜로 큰 돈을 벌려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큰 돈을 버신 분들 중에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예전처럼 뭐 친구가 미공개 정보를 슬쩍 찔러줘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뭐 테슬라가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뭐 엄청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다고 해보죠. 이제 그 정보를 가진 펀드 매니저분들은 주식을 미리 왕창 사가지고 돈을 벌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뉴스를 보고 큰 그림만 잘 이해를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인사이트를 스스로 도출해낼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데이터가 워낙에 많이 나와 있고, 데이터보다는, 그런 어떤 미공개된 뉴스들보다는, 네, 지금에 있는 뉴스들을 잘 조합해서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거다라는 어떤 예측을 잘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뉴스와 데이터를 보고 스스로 이 회사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회사의 움직임을 항해 비유를 해보자면요. 선장, 즉 CEO가 목표로 하는 곳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원래 목표로 했던 물고기를 왕창 잡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뉴스를 통해 뭘 봐야 되느냐? 먼저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잡으러 가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 배가 폭풍우를 만나지는 않는지, 암초에 걸리지는 않는지, 잘 피해가는지, 선장은 얼마나 항해를 잘하는지, 이런 걸 잘 봐야 될 거예요. 이게 사실 뉴스에 이런 게 다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새로운 종목 없나, 네, 뭐 새로운 투자거리 없나, 또는 뭐 남들은 모르는 미공개 정보가 없나, 뭐 이런 걸 보려고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이 배가 얼마만큼 항해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가시면서, 네, 포트폴리오를 뭐 투자를 좀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막 이렇게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주 여러분들께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과 관련된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네,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네, 이 기업들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진단 말이죠. 근데 그 뉴스들이 어떻게 투자와 연결지어져 있는지 그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뉴스 속에 그냥 막 뉴스의 홍수 속에 쓸려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뉴스와 투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먼저 애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의 목차는 영상 아래에 링크로 다 남겨뒀습니다. 네, 데이터들도 영상 아래에 남겨놨어요. 먼저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애플에 대해서 쏟아지는 뉴스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세 가지 관점에서 쪼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강점. 애플은 정말 이런 건 정말 항해를 잘해. 경영을 정말 잘해.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점입니다. 아, 이건 애플이 정말 좀 위험한 요인이야.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그럼 애플 주식은 그런 장단점에 비춰봤을 때 싸냐 비싸냐, 밸류에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애플의 경영의 장점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무엇보다 저는 마진율을 꼽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춘 500 기업 중에서 가장 마진율이 높은 회사라는 보도가 있었을 정도예요. 네, 어느 정도냐면 제품을 하나 팔아서 남기는 마진율이 40%를 넘겨요. 40% 하나 100원짜리 제품 하나를 팔면 40원을 남긴다는 얘기죠. 네. 게다가 이 마진율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애플의 마진율이 전 세계적으로 좋아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이게 각 지역별로 나와 있거든요. 네, 뭐 중국이랄지, 네, 또는 일본이랄지, 다른 아시아 지역이랄지,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지역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마진이 좋을까요? 네, 원가를 계속 낮추는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건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애플은 내부적으로 제품을 만들 때 마진율 목표를 딱 40% 조금 넘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부품 회사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100원 단위까지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애플이 거래선을 바꾼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이건 굉장히 큰 뉴스, 특히 애플의 기업 가치, 주가 측면에서 큰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뭐 애플이 공장을 옮긴달지, 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정말 큰 뉴스죠. 네. 예를 들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플이 인텔의 반도체를 쓰지 않고 자체 제작한 M1이라는 반도체를 써서 맥북과 맥 컴퓨터를 만들기로 선언을 했어요. 이게 작년 얘기인데 이거는 인텔에게서 반도체를 살 때보다 더 싸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바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네. 실제로 이렇게 애플이 M1 반도체를 내놓고 나서 발표를 한 이후에 애플 주가는 2배 올랐어요. 이게 마진율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는데요. 네. 반대로 애플이 최근에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해요. 최근에. 네. 그거는 마진율에 좋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부품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수량이 딸리니까 수량이 딸린다는 얘기는 부품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40% 하던 마진율이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가 있죠. 이게 애플의 최대 핵펀치가 마진율인데 40%에 달하는 마진율인데 다른 어떤 기업도 달성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애플이라는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마진율이 높은 기업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강력한 무기이거든요. 근데 그 강점이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네, 이거는 애플 주가에는 안 좋을 수 있는 뉴스인 거죠. 네. 근데 또 팀 쿡 CEO가 이쪽이 전공이에요. 팀 쿡 CEO도 그렇고 애플의 2인자인 제프 윌리엄스 CEO도 이쪽 부품 수급 쪽 전문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주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죠. 이런 것까지 이제 뉴스에서 친절하게 전달이 되는 그런 뉴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 읽으시면은 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애플의 엄청난 강점 중에 하나는 판매량이에요. 두 번째, 네, 판매량인데 이렇게 원가를 낮추려면 애플의 가장 큰 무기가 40%에 달하는 원가 마진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원가를 낮춰야 되는데 원가를 낮추려면은 판매량이 많아야 돼요. 애플이 보통 아이폰 제품 하나 판매를 하면은 1년에 2억 대 정도 판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품 회사들도 이게 2억 대 정도 되는 폰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많이 팔리는구나. 그러면 이제 부품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팔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깎아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애플의 판매량이 떨어지면은 애플 마진에는 치명적인 위협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떨어지면은 부품 회사 입장에서도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판매량이 꾸준한지 여부도 애플 주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애플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애플 회계연도는 9월 달에 끝나는데 2021년도 회계연도, 즉 2020년 9월에서부터 2021년도 9월까지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 예상치는 역대 최대치예요. 역대 최대치로 한 2.4억 대에서 2.5억 대 정도 팔릴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판매량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애플의 40% 정도 되는 마진율이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특히 애플 주가는 판매량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 팔아서 40% 정도 남기는 확실한 마진이 보장되는 애플이기 때문에 판매가 좀 더 늘어나면은 네,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판매가 좀 떨어지면은 역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애플의 강점 포인트 세 번째는 제품 역량입니다. 애플 하면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새로운 컴퓨터 제품들을 많이 잘 만들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제품 역량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애플이 어떤 신제품을 만들 것인지 잘 보고 그게 얼마나 팔릴 것인지를 예측하는 뉴스, 그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아이폰 13이 있는데요. 올해 9월에 이제 나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아이폰에 대해서는 뭐 예상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근데 뭐 엄청난 신기술이나 엄청난 뭐 폼팩터 형태 변화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아이폰 13을 엄청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제품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핸드폰은 보통 한 뭐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면은 제품 개발이 끝나는데, 차는 4년 정도 걸려야지 제품 개발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준비해서 2024년 정도에 이제 제품을 내놓는다는 게 이제 애플의 계획, 보도된 계획인데요. 시행착오가 있다라는 것까지 예상하면 저는 한 2025년 정도 애플의 그 전기차가 나온다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전기차도 잘 팔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애플은 정말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데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새로운 제품 내놓는다라는 뉴스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애플이 이제 개발자 대회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신제품을 발표를 하는데요. 네, 여기서 애플의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일 신제품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애플의 개발자 대회가 언제 열린다, 네, 이런 뉴스들도 잘 보셔야 되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의 뭐 좋은 점만 있냐? 네,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네, 리스크가 있죠. 미중 갈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의 중국 매출은 한 20% 정도 되는데요.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애플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죠. 특히 더 문제는 애플이 중국에서 물건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 애플한테는 정말 치명적이죠. 네. 근데 이제 2018년 정도부터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혹독한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애플의 제품 공급이 근데 끊기지가 않았죠. 네. 그렇다는 점은 역시 이제 미중 갈등도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근데 그렇지만 미중 갈등이라는 요소는 워낙에 애플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수가 있고,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정말 눈과 귀를 쫑긋 뜨고, 네,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이 미중 갈등이 워낙에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변수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긴다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제 부품들을 더 많이 공급받겠다라는 계획들이 나오게 되면, 이건 또 회사 입장에서, 애플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뉴스가 아닐 수가 없겠죠. 애플의 리스크 중에 또 하나의 큰 리스크는 규제입니다. 규제. 이게 너무 커지니까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커지니까 미국 의회나 정부에서도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도 당연히 규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앱스토어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은 애플 매출에서 과연 앱스토어가 얼마만큼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잘 분석해 가시면서 읽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애플 매출에서 이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게 앱스토어 수수료거든요.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가 애플 매출을 보면은 서비스 매출로 나와요. 근데 서비스 매출 중에 상당한 부분이 바로 이 수수료 매출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제 뭐 날아가거나 좀 줄어들거나 그러면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애플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뉴스들도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플에서 또 봐야 될 중요한 리스크 중에 하나는 리더십인 것 같아요. 애플이라는 배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선장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없어지면 누가 대신할 것인지,
뭐 이런 건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CEO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네, 팀쿡 CEO와 그의 이제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제프 윌리엄스 CEO, 이제 두 사람 모두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스티브 잡스처럼 말이죠. 아님 오히려 주어진 아이폰이나 맥북, 뭐 아이패드, 애플 워치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을 보다 혁신적으로 더 잘 만드는, 네, 그런 거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만들 거로 예상해 볼 수는 있는데, 다른 데서 완전히 구경해 보기 어려운 새로운 개념의 뭔가 전기차를 애플이 만든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애플의 CEO와 경영진, 또 애플 CEO 그 현재 팀쿡 CEO와 그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프 윌리엄스 CEO, 이 두 사람이 과연 애플에게 새로운 스티브 잡스 시대에 있었던 것 같은 새로운 제품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애플의 강점과 리스크들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주가 하락과 뭐 상승에 어떻게 작용할지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점이 있다면 강점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강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애플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애플은 일단 신제품이 나오면 잘 팔린다고 무조건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아이폰 13 발매 소식은 그 자체는 이제 주가에 매우 긍정적이죠. 근데 만약에 아이폰 13이 발매가 좀 연기가 된다면, 아이폰 13이 발매가 뭐 좀 발매를 했는데 AS 관련된 이슈가 생긴다면, 네, 그때는 정말 애플 주식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될 게 애플의 주가가 지금 싼가 비싼가 여부일 텐데요. 과연 지금의 주가는 애플의 미래에 과연 지금의 주가는 미래의 애플의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성장할 거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신문 기사나 뭐 방송 기사에서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경우는 없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방송드릴 자이언트 TV 미국 주식 분석에서는 관련 내용들을 최대한 업데이트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첨부드리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애플의 주가가 싼가 비싼가에 대한 분석도 포함시켜뒀는데요. 참고 삼아 봐주시고요. 혹시 뭐 제가 분석한 바에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좀 틀렸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애플에 대한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주식을 사려면 가장 많이 눈에 띄는 회사가 애플인데요. 시가총액도 제일 높은 회사죠. 무려 뭐 2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600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의외로 이 회사에 대한 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주는 컨텐츠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다른 회사들도 이런 형태로 분석해 볼까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의견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